안녕하세요. 홍코노미. 이번 12월은 세계화, 글로벌 경제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할 대표적인 사건들을 스토리 형태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30년 전으로 갑니다. 1990년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WWW 뭐죠? 예, 월드 와이드 웹. 월드 와이드 웹의 등장이 1990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외운다기보다 인터넷 시작한 게 약 30년 정도 됐구나 정도로 알아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난 1991년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 소련이 붕괴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한 29년이 지났는데 소련 붕괴되면서 동구권이 몰락하고 미국과 소련의 이러한 냉전이 해소되는 등 여러 의의가 있죠. 다만 경제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이제 북한하고 이런 좀 대립이 있다는 거, 그런 측면 감안해서 소련 붕괴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제가 써드릴게요. 소련 붕괴. 자, 그리고 1993년 2년이 더 흐릅니다. 자, 1993년은 참고로 한국은 이제 이른바 김영삼 정부 비슷한 그 시기인데 영국에서는 EU, 이제 유럽연합이 출범하는 시기입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OECD라고 해가지고 세계 선진국들의 모임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EU도 그렇고 OECD도 그렇고 결국에 그 당시에 세계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치르면서 이제 유럽이 피폐해지고 미국이 지원을 해줬죠. 이른바 그 마샬 플랜으로. 그러면서 이때 유럽에 관련된 이제 좀 다시 경제가 좀 부흥해야 되니까 그런 기구가 조금씩 성장해서 유럽 전체를 연합한 EU가 출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로화는 EU랑 다른 거예요. 제가 유로화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93년 이때 같은 해 12월에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게 체결이 됩니다. 자, 우루과이 라운드는 뭐냐? 지금 우리가 세계무역기구라고 해가지고 WTO, 우리 한국의 저 유명희 사무총장이 되느냐 마느냐 약간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그 WTO의 전신, 뭐다? GATT, GATT라고도 하죠. 뭐 관세 무역 일반 협정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이른바 협정을 매번 합니다. 그래서 GATT는 참고로 1940년대부터 쭉 왔던 기구예요. 왜냐? 자, 세계대전 치르고 나서 이제 국가들 간 막 무역 분쟁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거를 조정해줘야 될 곳이 있죠. 그거를 GATT가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WTO로 나아졌는데 GATT의 마지막이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워낙에 우리 경제에도 미친 영향이 좀 있다 보니까 종종 나오는 키워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1994년. 자, 93년에 비해서 어떻게 됐어요? 1년 지났죠? 1년 지난 94년에 뭐가 나온다? 나프타. 나프타 뭐죠? 예. 캐나다, 미국, 멕시코, 예. 북미. 이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1년이 더 지났어요. 자, 1995년. 95년은 또 뭐가 출범했을까요? 예. GATT가 끝나고 WTO가 출범합니다. 참고로 저 무역 전공하신 분들은 1995년 WTO 출범했던 거 거의 외운다는 수준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우리 저 비전공자 분들이어도 대충 WTO 무역기구 관련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충 연도 정도는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랬다가 97년으로 갑니다. 자, 1997년은 글로벌 경제라기보다 우리 한국 경제 어떤 일이 있었죠? 예, 외환위기. 97년부터 98년까지 있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99년에 유로화 출범. 예. 자, EU 출범이 1993년, 유로화 출범은 1999년. 대략 2000년대 이전으로 해서 유럽은 어느 정도 이제 EU로 통합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유로화까지 나오면서. 자, 그리고 이제 2000년이 됐어요. 아까 제가 소련이 1991년 붕괴됐다 그랬죠. 2000년 됐는데 중국은 어때요? 여전히 개혁 개방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는데 이때는 조금씩 변화의 움직임이 생깁니다. 그래서 2001년 드디어 중국이 WTO에 가입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에 이르려면 거의 한 20년의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지금은
중국이 거의 세계 공장이라는 수준을 넘어서 G2라는, 뭐 사실 이제 G2라는 말이 좀 미국하고 중국하고 1대1로 놓기엔 약간 좀 어색함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중국이 그만큼 성장을 많이 했어요, 경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2001년에 중국이 이제 WTO, 즉 세계 이 시장 경제 흐름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2004년에는 사실 여러분들 연도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때 뭐냐면 한국이랑 칠레랑 뭘 했을까요? 2004년에. 네, FTA입니다. 자, 그래서 칠레 FTA. 야, 이건 왜 중요하냐면은 칠레랑 우리가 FTA 맺은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처음 맺은 국가가 어디냐? 칠레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2000년대로 본격적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자, 세계 글로벌 시장에 큰 피해를 준 사건이 하나 있었죠? 예.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저는 이제 미국발이라는 표현을 좀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금융위기라고도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뭐 리먼 브라더스 파산했다든지 여러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2010년에 이르러서는 한국이랑 인도가 FTA는 아니고 세파라고, 이게 그 포괄적 경제 협력이었나요? 네,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게 있는데, 용어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세파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세파가 뭐냐? FTA랑 비슷한데 표현이 좀 다르죠, 명칭이. 이게 이제 해석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도 내에서는 타국과 FTA를 맺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 보니까 FTA 대신 다소 무난한 표현을 썼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2012년. 자, 별표. 자, 2012년은 드디어 한국이 미국과의 FTA가 발효되는 2012년 3월. 이 당시에 광우병 사태라든지 뭐 여러 사건들이 많았어요. 이제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지나면서 어쨌건 우여곡절 끝에 이제 한국과 미국 사이에 FTA가 시작되는 거. 참고로 이거는 우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재협상 이야기가 또 있었죠. 그겁니다. 자, 그리고 2015년은 어디랑 이제 또 FTA를 하냐면 한국이랑 EU. 예. 자, 그러면은 보세요. 한국이 이제 인도하고도 했고, EU하고도 했고, 미국하고도 했어요. 자, 그리고 한국이 2015년 같은 해 12월에 중국하고도 FTA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이따 뒤에서 요즘 가가지고 RCEP 소개하면서 할 건데, 어차피 한국 입장에서는 어지간한 세계 강대국, 이제 교역 규모가 큰 국가, 중국이든 미국이든 EU든 다 FTA 체결한 상태예요. 자, 2015년 이렇게 됐고, 2016년 돼서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자, 일로 쭉 오면은 여기 EU 출범이 1993년이었죠. 1993년에 출범했던 EU가 2016년에 브렉시트라고 기억하시죠? 요게 이제 그때 터집니다. 지금 한 4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도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2017년. 자, 미국에서 또 한 번의 이제 이변이 일어나죠. 예,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의 당선. 자, 트럼프는 대표 키워드가 뭐예요? 예, 자국 우선주의, 반세계화. 자, 그래서 TPP 여러분들 TPP 탈퇴하고 중국 견제하는 거. 대략 트럼프 행정부의 어떠한 대외 경제 정책 노선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2017년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2020년 들어와서 지금이 12월입니다만 3월 달에 뭐가 터졌죠? 예. 코로나19. 요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우리는 지금 글로벌 경제 히스토리를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3월 달에 이제 코로나19. 예. 이거 터진 것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세계화하고는 약간 반대되는 측면이겠죠. 저걸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11월 달. 자, 여전히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 것 같지만 왠지 당선된 것 같지 않은 느낌이죠. 아무튼 저는 이제 당선됐다는 가정 하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바이든 정부에서 지금 미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달러는 강세예요, 약세예요? 달러는 약세가 예상되고 상대적으로 원화 강세가 예상되고, 더불어서 바이든 정부에서 내세우는 게 뭐죠? 중국 견제. 또 하나. 예. 그린 뉴딜. 그래서 참고로 그린 뉴딜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
정부에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미래에는 저 그린 에너지,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으로의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 혁명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데 왜냐면 이 탄소를 많이 배출한 그런 국가가 수출하려면 뭐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뭔가 저 나쁜 저 디스어드밴티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이든 정부의 경제 노선이 어떨지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2020년 11월 이때 타결된 게 뭐다? 알셉. 예. 이제 뭐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 참고로 한국은 여기에 됐지만 이미 중국하고도 하고 있죠. 미국하고도 하고 있죠. 어디 갔죠? 예, 미국하고 하고 있죠. 인도하고도 했죠. 유럽, EU하고도 했죠. 어지간한데 다 했기 때문에 한국이 알셉하고 뭐 크게 뭐 도움이 될 게 있느냐라고 하는데 알셉에선 여러분들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세요. 하나는 아세안의 시장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커졌다. 두 번째는 알셉 내부에 한국도 가입하고 일본도 가입해요. 그래서 한일 간 지금 약간 좀 경제적인 이 교류나 이런 게 많이 좀 떨어진 상태죠. 이게 알셉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될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 저하고 이 글로벌 경제 히스토리 30년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어디 가서 이야기하실 때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